물닭갈비는 말 그대로 물닭갈비예요. 닭갈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보통 뭐 춘천 닭갈비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뭐 가진 야채를 볶아서 먹는 형태의 닭갈비인데요. 물닭갈비는 들어가는 채소도 굉장히 다른데요. 부추가 들어가고요, 냉이가 들어가고요, 뭐 기타 등등의 그런 뭐 갖은 양념들이 같이 들어가서 물을 자작하게 넣고 끓여내는 형식의 어떻게 보면 전골의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닭갈비예요. 그래서 채소를 먼저 건져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닭갈비를 이제 닭살을 먼저 건져 먹고 그 다음에 건져 먹고 그리고 나도 물이 자작하게 남아 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또 이번 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추가로 더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리도 넣어서 먹을 수가 있고요. 굉장히 여러분 듣기만 해도 좀 몸이 든든해지는 기분이 드시지 않나요? 왜 이렇게 태어났냐면 1960년대 탄광이 굉장히 태백에서 부흥했잖아요. 그래서 탄광 시절에는 또 이 배가 고픈 인부들이 보양식이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뭐 돈이 좀 많이 있는 분들은 소고기 뭐 이런 돼지고기 이런 걸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서민들은 그렇지가 못하니까 가장 주변에서 가깝게 많이 구할 수 있는 재료인 닭을 사용해서 만들어 먹었는데요. 춘천 닭갈비는 사실은 닭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뭐 경우거든요. 그런데 물닭갈비 같은 경우는 물이 더 들어가니까 전골 형식이니까 훨씬 더 양을 많이 해서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물닭갈비가 서민들의 음식이었다면 조금 부유한 그런 계층에서는 보양식으로 무엇을 먹었을까요? 바로 소고기. 그렇죠, 그렇죠. 소고기. 인근에 산이 있는 곳이나 들판이 있는 곳에서는 소를 이제 방목하에서 키우기가 좋잖아요. 역시 태백도 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를 주변에서 인근에서 많이 키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가 굉장히 잘 유통이 되어 있고 정육점에 그런 것들을 막바로 구워 먹을 수 있도록 같이 가게가 마련되어 있는 거죠. 요런 가게의 형태를 실비식당이라고 합니다. 실비식당에 가면요, 일단 정육점에 먼저 들러요. 정육점에 들러서 실제로 이제 고기를 사고 그 다음에 고기를 정하면 이제 그 테이블로 가서 먹게 되는 시스템인데요. 이제 요즘에는 그 시스템이 바뀌어서 막바로 가게 안에 들어가면 뭐 고기 종류를 정하도록 메뉴가 적혀 있고요. 그 메뉴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뭐 고기 뭐 갈비살 뭐 무슨 안심살 뭐 이런 것들을 정해서 뭐 섞어살 뭐 이런 거 메뉴가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정해서 주문을 하시면 이제 신선한 고기로 구워 먹을 수 있다는 건데요. 연탄불에서 구워준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는 연탄불 안 구우면 숯불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가면 이 오랜 태백의 그 마스코트가 뭡니까? 석탄 뭐 이런 거잖아요. 쉽게 구할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탄을 넣어서 직접 구워 먹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연탄으로 구워줍니다. 굉장히 특이한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객들에게는 연탄으로. 진짜 연탄. 진짜 연탄. 높은 연탄. 네네, 맞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걸 고기 구워 먹고 있는데 이제 이 탄이 다 된 거예요. 그럼 옛날에 우리 연탄불 뭐 어르신들 막 연탄불 가는 그 집게로 연탄불을 갈아서 새로운 연탄으로 얹어서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또 구경하는 것도 굉장히 색다른 재미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네. 사실 요즘 친구들은 연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아이들도 아마 있을 텐데 그런데 가면 이제 근현대사 공부도 하면서 맛있는 고기도 구워 먹고 그렇죠. 누가 구워주나 연탄이네. 그거 할 때 구멍을 잘 맞춰야 돼요. 구멍 잘 안 맞추면 불 안 네, 나. 안 나잖아. 맞아요. 어떻게 아시죠? 알아요. 하지마. 비밀이야. 태백에 가시면 특별한 먹거리인 물닭갈비. 그리고 또 특별하게 구워 먹을 수 있는 소고기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연탄불로 직접 구워 먹는 소고기는 보기가 힘드니까요. 그렇게 특별한 또 먹거리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대전에는 3대 명물 음식이 있습니다. 어디든 가면 그 지역의 명물.
먹어봐야 되겠죠. 사실은 거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 지역의 그런 특산물 이런 것들도 저는 되게 찾아다니면서 가정식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바로 대전에서는 묵, 칼국수, 두루치기 이 세 가지가 그것입니다. 대전에서 묵이나 칼국수나 두루치기, 두부 두루치기가 왜 이렇게 대표 음식이 되었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대전시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있고 그 전에 이제 이런 역사적으로 그런 배경이 있더라고요.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중심 교통의 요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철도가 뚫렸을 거 아니에요.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그런 사통팔달의 중심지로 이제 자리 잡으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장사도 하고 뭐 이렇게 또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물자들이 거기에 되게 많이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밀가루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 밀가루 덕분에 칼국수로 이제 만들어서 먹고 이런 음식들이 되게 유행을 했던 거죠. 실제로 이제 현지인들이 즐겨 먹는 칼국수는 그 조개 국물을 깊게 우려서 낸 고 육수를 가지고 만든 칼국수예요.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시원해요. 그래서 조개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낸 끓여낸 국물이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시원하고요. 근데 그 조개가 물총 조개라는 거래요. 칼국수는 굉장히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전쟁 이후에 교통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두부 두루치기 같은 경우는 두부 두루치기나 묵 이런 거는 묵은 도토리로 만들어서 도토리 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부 두루치기 같은 경우 콩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런 구중 마을이라던가 이렇게 뭐 대전에는 그런 물 맑은 곳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물 맑은 곳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들이죠. 보통 순두부, 두부 같은 거나 아니면 묵이나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서민 음식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일전에 다루었던 그 비빔밥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있지만 궁중 비빔밥에서 이제 내려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서로 나누었잖아요. 근데 대전의 요 음식은 사실상 한국전쟁 이후에 발달된 음식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민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렇게 바로바로 만들어서 배를 채우던 왜냐하면 구황작물로 이제 막 이렇게 산간 지방이나 아주 개발되어 있지 않은 곳들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서민들이 잘 먹고 지냈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세 가지 음식이 다 서민 음식이라는 점이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 중에서도 두부 두루치기 완전 좋아합니다. 두부 두루치기. 두부 두루치기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이렇게 와서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대전의 두부 두루치기 맛을 흉내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서울 쪽에서는 오징어 두루치기나 아니면 뭐 제육 이렇게 돼지고기 넣어서 하는 두루치기가 훨씬 더 많이 있고 잘 나와 있고요. 혹시 지금 군침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이 두부 두루치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두부를 두툼하게 잘라요. 두툼하게 잘라서 푸짐하게 두부를 넣고 양념을 써서 만들어내느라 집집마다 맛이 약간씩은 달라요. 어투대전하면 이 전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빵집이 있잖아요. 우리 아까 언급했던 바로 시옷. 그렇죠. 거기서 대표 주자 그죠. 티소. 네. 너무 맛있죠. 그럼요. 사랑합니다. 그건 거의 대전의 문화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대전의 어떤 중심을 잡고 있는 제과와 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 티소라고 하면 좀 어떤 분들은 또 약간 무슨 뭐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보루빵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제과점의 제빵사 분께서 대표님께서 이 소보루를 더욱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여기에 팥을 넣어볼까? 넣어봤대요. 더욱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튀겨보자! 뭐예요?
뭐든지 튀기면 그렇죠. 맛이 없을 없던 맛도 있게 생기는 게 바로 튀김의 어떤 재료 그런 어떤 요리법이잖아요. 개발을 하셨네요. 그 제가 대전에 친구가 결혼식이 있어서 대전을 갔었는데 답례품으로 그게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진짜 대전의 어떤 문화로 완전히 정착되어 있는 네. 마음을 나누는 걸로도 지금 활용을 하더라고요. 대전은 취소다. 답례품으로 티소를 나눠준다는 게 되게 이색적인데. 정말 행복하고 정말 진짜 제일 좋았던 결혼식이라고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순이다. 먹고. 빵순이다.